우리 국민의 64.2%, 이 3명 중 2명이 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 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이 혐오 문제 참 큰 숙제인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뿐 아니라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 혐오 문제가 일상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답니다. 혐오, 교실에 들어오다라는 책이 얼마 전에 출간이 됐어요. 이 책을 쓰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이혜정 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초등성평등연구회 소속, 지금 인천 하객초등학교에 계신 이신혜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그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기획한 하나의 연구 보고서더라고요. 네. 이 연구 보고서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그 2016년, 17년에 언론에 보도가 되게 많이 됐었죠. 학교 안에 혐오 현상이 심각하다. 뭐 심지어는 학교가 혐오의 배양지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근데 이제 저희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보통 교육 정책 연구를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교육 의제를 좀 던지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학교에서 뭐 민주시민 교육도 하고 있고 예, 학생인권 예. 조례도 있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진짜 혐오 현상이 심각한지 이런 걸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실태 조사하게 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셨어요? 실태 조사하는 방법은? 한 학교의 한 학급에 있는 학생들을 면담하고 수업을 비롯한 교육 활동 참여 관찰하고 그렇게 한 학기 정도 들어가서 봤습니다. 특정한 한 학교의 한 학급 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네, 네. 그걸 너무 다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일반화시킬 수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연구 그 앞부분에 이 학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다. 이 학교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나 이 학교에서 드러나는 이 현상이 우리 교육 현장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그 시사점을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풀어내게 된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럼 요 연구는 사례 연구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의 사례 네, 연구인데 네, 네. 여기서 시사점을 우리가 얻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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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 몇 학년 대상이었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중2. 네. 그랬더니 어떻든가요? 혐오 발언이나 혐오 표현의 실태가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그 처음에 저희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학교 교감쌤이 학교를 열어주실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아마 그런 표현 쓰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학교가 중산층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학교였고 예. 소위 이제 그 지역에서 좋은 학교, 음.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였기 음. 때문에 보호자들의 보호를 잘 받은 이제 반듯한 아이들이고 예. 뭐 연구자들한테 미안하지만은 예. 아마 그런 현상 안 보일 거다. 뭐 그렇지만 보고 싶으면 와서 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교감 선생님이? 네네네. 네. 자신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러셨죠. 근데요, 근데 실제로 가서 봤을 때 이제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학생인데 예쁘지 않다거나 공부를 잘 못하거나 또 게임, 요즘 애들은 게임을 많이 하니까 게임을 잘 못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그 비속어나 모욕감을 느끼는 표현들을 아주 일상적으로 마치 장난, 농담처럼 별로 경각심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로 주고받고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많이 포착할 수 있었죠. 예. 어떤 표현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인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모욕적인 표현부터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교사가 혐오 표현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들만의 어떤 은어로? 네, 은어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표현이죠, 그것도? 저 뭐 그런 식이죠. 너 얼굴 보니까 밥맛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네 얼굴 밥도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옆에서 듣고 있는 교사는 밥도둑이라는 말은 뭐 맛있는 반찬 이런 느낌이니까 글쎄. 쓱 넘어가기 마련인데 관련해가지고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캐치하지 못하니까 지도하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끼리는 있죠. 밥도둑 그러면은 그냥 그 표현 걸로 통용되더라.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은어가 바뀌는 게. 네, 그렇죠. 못 그래서 알아듣는군요. 네, 계속. 네. 제가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해서 이제 이런 말을 쓰면 지도해야지라고 하시면 이제 그 아이들은 그런 말을 또 쓰지 딴 않을 용어를 거예요. 쓴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노골적으로 네 얼굴 이렇게 지칭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또는 뭐 이런 식이죠. 반 안에 굉장히 외모적으로 자신감이 없을 만한 친구들이 지나갈 때 옆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야, 네 남친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모욕적이게. 그러면 그 음. 말을 들은 학생이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식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반응을 보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대상이 네. 주로 여성 그리고 외모 저희가 어떤 본 것들이에요? 학급에서는 여학생에 대한 외모 혐오 표현이 제일 심각하고 제일 많이 드러났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이 낮은 학생, 성적 네 게임을 성적이 낮은 학생한테는 어떤 식으로 해요? 뭐 너가 그렇게 자니까 시험 성적이 낮지. 뭐 그런 식의 뭐 이건 그냥 한 가지 예인데, 그러니까 예. 모르겠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을 가지고 놀리거나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거는 좀 안 했던 것 같거든요. 네. 화제에 올리질 않죠 대부분. 네. 근데 이제 그냥 특별히 공부 잘하는 몇 애들이 있다는 것 네, 정도만 네, 알려지지 네.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성적을 입안에 올리지도 않지 않나요? 네, 근데 되게 중요한 그 비하나 놀림의 대상 중에 하나더라고요. 예. 네, 여성, 외모, 네. 성적 네. 또 뭐요? 그리고 특이한 행동, 튀는 행동. 정상성에서 벗어나는 어떤 거? 정상성에서 벗어나는 행동. 예컨대 어떤 거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저희 왜 다 질문 안 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질문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 뭔가 좀 튀는 옷을 입고 온다든가. 그렇죠. 초등학교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선을 끌게 되고, 근데 그 시선이 긍정적인 시선이 아닌 경우가 왕왕 있고, 그러다 보니 좀 몸을 사리게 되는 학생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또 누군도 아무튼 튀는 행동이나 그런 뭐 복장이나 뭐가 있으면 곧바로 그걸 또 표현으로 말해서 비판을 하더라. 네. 네, 근데 네. 그 튀는 행동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도 또 예, 반응이 달라지는데 반에서 보통 주류에 속하는 학생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딱히 타겟팅 되지 않지만 예,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에는 굉장히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은 뭐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방금 말한 뭐 외모, 성적, 뭐 집안의 재산 유무 등등 여러 가지 학교에 따라 다르게 드러날 텐데 근데 요 교실에서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 한 학기 동안 보면서 관찰할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그 교실의 공식적인 질서 안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 말 잘 따르는 이제 몇몇 여학생들이 주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만 학교에 있는 게 아니니까 쉬는 시간 뭐 점심시간 이럴 때에 비주류라고 여겨졌던 학생들이 이 비공식적인 질서 안에서는 인기 많은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학생들의 용어로는 어그로를 끈다고 하는데 어그로? 예, 못 들어보셨나 봐요. 무슨 말이죠? 관심 끄는 행동. 네네, 관심 끄는 행동. 그러니까 그 관심 끄는 행동의 주요한 게 혐오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약점을 웃기게 드러내서 나쁘게 표현하면은 이제 그 대상 학생은 당황하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그 절묘함, 표현의 절묘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웃거든요. 그런 게 이제 여러 혐오 현상 중에서 좀 대표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한 학생은 그게 되게 유머고 재미있는 행동이고 이 인기 많은 학생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게 만일에 문제 제기를 하면 이제 바로 진지충 이라는 말로 되어서 또 놀림을 받게 되고 이런 어그로, 진지충. 네, 진지충도 처음 들어보셨나요? 진지충은 들어봤죠. 네. 쓸데없이 진지하게 반응한다 뭐 이런 식의. 네. 근데 요 말이 학급 안에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 제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이들의 문화 속에서 네. 남들로부터 좀 박수받고 주의 끌고 그래서 주류 집단의 한 명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혐오하는 표현을 써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문화가 학생들의 문화에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반대로 그런 혐오 표현 같은 거 쓰면 야 그런 표현은 안 좋은 거야. 그런 거 쓰지 마. 우리 이런 거 쓰지 말자라고 하면 반대로 왕따 당하나요? 그럴 것 같았어요. 그 학급에서. 물론 그런 학생이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럴 것 같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학생들이 그게 이제 혐오 표현이 대부분 비속어기 때문에 욕설이고
어른들이 그런 말을 쓰는 걸 싫어하는 걸 알고 금지하는 말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있거나 부모 앞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요. 저희 연구진은 다 30대 이상이니까 저희 앞에서도 처음에는 안 쓰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뭐 만화 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좀 끌어내긴 했는데요. 그건 알고 있어. 쓰면 안 된다는 말은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 표현이 굉장히 소수자들 차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더 위축되고 배제될 수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학생이 있다면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죠.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학생을 한 명도 못 찾았다. 네, 못 저희가 봤다. 본 학급에서는 그랬습니다. 그건 그냥 암묵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를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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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혹시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 네, 야 이런 식의 표현들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 이런 거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다들 싫다 그러죠. 예, 맞아요. 그죠? 모욕감을 느끼고 기분 나빴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네. 대신에 그럼 우리 이런 표현 좀 쓰지 말아야 되지 않아? 이런 표현 쓰는 건 나쁜 사람들 아니야? 나라도 좀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는 혹시 안 물어보셨어요? 그런 질문도 했죠. 근데 이제 학생들은 그거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언어가 학생들한테 없다. 그러니까 하는 아이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장난이라고 여기고 그러나 그런 걸 당하면은 싫어하고. 그렇죠? 네. 근데 재밌는 게 서로 해요. 서로. 네, 그러니까 당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왜냐하면 서로의 약점은 다 있으니까. 예. 그게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하면서 네. 하는 건 재미요, 당하는 건 싫다. 그쵸. 그거를 당하는 거고 피해고 이게 문제다라고 드러낼 힘도 없고 언어도 없고 그리고 학교는 그거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태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한 거죠. 더 심각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걸 재미로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만 봐도 서로 비난하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서 웃어라 하고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 포인트로 삼거나 할 때 이제 효과음으로 웃음 터지는 소리 넣고 이러면 그게 웃음도 학습되잖아요. 아, 이게 재밌는 거구나. 하다 보니까 자기들 사이에서도 어떤 꽁트처럼 오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서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면서는 걸 재미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장난으로. 그러면 재미로. 당하는 사람도 재미로 당해야죠. 근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심층 조사를 해보면 네, 네. 당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서로 가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큰 흐름 속에서는 주로 하는 애들이 있겠죠. 네, 주로 하는 애들이 주로 있죠. 당하는 애들이 있겠고. 네, 맞습니다. 그쵸. 또 그것도 나눠져서 저희가 그래서 또 따로 그 학생들이 따로 집단 면담하기도 했었고요. 네. 본인들은 그걸 알아요? 나는 주로 당하는 쪽이다 이런 걸 알아요? 외모 때문에 혐오 표현을 많이 듣는 여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체격이 좀 큰. 그러나 그걸 저항하지 못하고. 네, 네,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기분 나빴고 그렇게 말하는 남학생들이 나쁘고 이런 얘기들 하지만은 학급의 그 질서 안에서 문제 제기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 벌써 꽤 오래전부터 이 중학교 학생들 정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냥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도 우리로 봐서는 욕설을 이들은 그냥 무슨 접두사, 전미사처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가 많이 네, 경험했잖아요, 어른들이. 네, 네. 그것도 여전하던가요? 네, 저희가 연구하면서 욕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항상 어떤 네. 동물의 이름이 붙는다던가. 네, 그죠. 네. 그 불쌍한 강아지 얘기죠, 네, 지금. 맞습니다. 멍멍. 그러니까 계속 접두사, 전미사처럼 네. 무슨 욕을 붙여가면서 말들을 하는 건 여전하더라.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또 특정 누군가의 무엇인가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혐오 표현을 써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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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별 문제 의식 없이. 네, 네, 네. 그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런 현상을 보고서. 근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저희처럼 스피커를 쥐고 있는 언론은 교사나 어른들이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교사나 이런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언행을 목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진 거거든요. 음. 예전에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이터나 학교 쉬는 시간 교실 뒤편에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면 이제는 뉴미디어가 굉장히 발달을 했고 어른들과 어린이, 청소년들이 한데에 몰려서 게임을 하거나 예, 예. 하는 식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마치 이제 와서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것처럼 보는 거는 좀 물론 뉴미디어 발달로 더 다채로운 혐오 표현이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맞는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약자에 대한 혐오가 유구하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배양이 될 수 예. 있었던 게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예. 요즘 학생들이 유독 되바라지고 이상한 애들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 사회에 있는 기존 구조가 너무 공고하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아니 뭐 네. 기존 구조까지 갈 게 아니라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 내에 여혐, 남혐 이런 게 잘 안 드러나다가 확 드러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는 게 뉴미디어 영향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유튜버들이나 뭐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 보면서 애들이 거기서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그 학습한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 왜냐면 애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연구진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 사회 전체가 되게 커다란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 예. 여성한테 뭐가 중요한 건지, 그리고 여성한테 어떻게 해도 되는지. 음. 그게 뭐 그냥 예능 프로만 봐도 예, 예, 예. 비하하고 뭐 혐오하고 이런 것들이 알겠어요. 넘쳐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그걸 따라하면서 서로 또 재밌어하고. 네네네. 그게 이제 학생들 안에 어떤 문화로 또래 문화로 자리 네. 잡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저희는 봅니다. 특히 불량식품일수록 먹고 싶어지잖아요. 재밌죠. 그러니까 TV 화면이 됐건 SNS상의 어떤 동영상이 됐건 좀 자극적이고 불량적인 거일수록 더 빨리 배우려고 하겠죠. 그렇죠. 청소년들은 또 금기를 넘으려고 그죠? 하는 반학교 문화가 또 있으니까. 네. 그럼 제목이 딱 맞네요. 혐오, 교실에 들어오다. 네,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사회 전체에 혐오가 네. 널려 있으니 네. 교실에 안 들어갈 수가 없더라. 네, 그쵸. 네, 이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학교 안에 혐오가 있다 없다 얼마나 심각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들어가더라. 네, 뭐가 애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들어가더라, 이거를, 분명히. 보는 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네요. 네,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 여러 군데 가서 얘기 많이 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규제는 필요하고 만약에 그 규제가 있다면 애들이 쓰는 뭐 낱개의 말들을 이제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고 공적인 공간에서 네. 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나 언어는 하면 안 된다라는 예, 게 굉장히 강력하고 분명하게 예. 원칙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그게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게 사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되고 학교 민주주의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네. 내 문제를 문제 제기했을 때 이것이 건강하게 다루어지고 예. 학교 전체 질서가 바뀌는 경험 애들이 해야지만 예, 문제 예. 제기도 하고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뭐 페미니즘 교육도 그렇죠. 필요하죠. 근데 학교 민주주의 이제 얘기하면 이게 또 꼭 교사 위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학교 민주주의인데 발언권은 교육과정 만드는 교사에게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상 그러니까 나 정도면 아주 학생들 생각하는 민주적인 교사지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되려 학생들을 계도해야 될 어떤 맞아요, 미숙한 맞아요. 존재 취급하는. 근데 사실 교사분들에 대한 이런 차원의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꼭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교대 재학 시절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이제 만들려는 학교들이 있고 네. 그런 상황이고 뭐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교과서만 하더라도 이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나아졌거든요. 약자나 소수자나 장애인 같은 그런 사회 집단이 일상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을 교과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 맥락도 없이 그냥 교실에서 토론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애인 학생이나 다문 학생이 들어와 있어요. 사파에. 딱히 다문화나 장애를 가르친 단원이 아닌데 그냥 일상 속에서 소수자나 약자를 목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게 모니터링 시스템이 생기면서 보완이 되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교사도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생기고 체계적으로 교육이 생기면 금방 그렇죠. 빠르게 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게 우선 중요하죠. 네.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전체가 좀 일단 환기를 하고 의식 환기를 하고 네. 교사에 대한 교육, 사전 교육 필요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민주 시민 교육이 필요하고 그거는 일방적으로 계도가 아니라
네. 아이들 스스로가 또래 집단 간의 갈등을 스스로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네. 이런 식의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혐오 표현을 반대하는 입장이 문화적인 권력을 쥐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측이 쿨하고 재밌고 유쾌하고 어떤 기득권적인 매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권력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안 꺾이는 거지. 예. 교실에서 누가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서 확 바뀌기도 하거든요. 음. 네, 이거 좀 발언권이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평등한 관계의 학급이거나 한 예, 경우에 예. 뭔가 이건 좀 아니지 않아 하는 분위기가 조금만 생기면 금세 또 판이 뒤집히거든요. 그렇게 뒤집힌 사례도 보셨어요? 저희 교실에서 네, 학생들이 스스로 와서 선생님 이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반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런 것들 봤죠. 참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바뀌고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네, 네. 아이들은 또 빨리 배우니까 네. 조금만 또 문제의식을 갖고 예. 우리가 개입해서 함께 변화를 주면 네. 달라지더라. 예, 네, 성인보다 낫습니다. 왜냐면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 네. 책에 되게 구체적인 학급 차원 대책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책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죠. 혐오 교실에 들어오다. 네. 이제 쫓아냅시다. 네.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이혜정 연구위원 그리고 초등성평등연구회 소속 즉 인천 하객초등학교 이신혜 선생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